개인으로 가져갈 때는 결국엔 다시 다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요. 왜 유리한 게 있어?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문들을 하세요. 뭐 블로그,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하시는데, 네.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네.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뭐 간단하면은 좀 답변을 드리겠지만 네. 아주 구체적이면서 난해한 질문들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속도도 좀 느려지고 특히 요즘 저희 이제 바쁠 때는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조금 쌓여 있어서 한 번에 조금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종합해서 영상을 한번 남기자 했으니까 한번 오늘 영상에 본인의 질문이나 비슷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댓글에 민감한 질문은 말씀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보통 이제 메일로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문제를 남겨주셨는데 답을 주셔야 되겠죠.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교사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거죠. 공무원도 가족법인의 주주나 이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네, 우리가 뭐 미드도 아니고 네, 탐독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사나 이런 겸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공무원이나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라는 거는 이제 직을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로를 다른 데서 하지 말았기 때문에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주주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그냥 쉽게 설명할 때 네. 혹시 교사 생활 하시면서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이건 뭐 취업 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을 하시면 되고, 뭐 저희가 영상에는 다른 영상을 좀 보셔야겠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 교사나 공무원이 주주로 참여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가능하다. 단지 이제 뭐 발기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설립 절차가 이제 한두 번에 좀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뿐이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있다. 설립할 때.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인데 가족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재개발 지역의 상가주택을 대출을 통해서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보다 법인이 대출에 유리한 점이 있나요? 요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대출 입장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거. 일단은 핵심은 이제 대출이 유리하냐인데 그 질문에 앞서서 법인으로 주택 혹은 상가 주택처럼 주택이 포함된 부분을 취득하는 거는 저희 영상 보시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일단 대출상 유리하냐인데 만약에 그 법인이 이미 수익 구조가 많이 나 있고 매출도 있고 누가 봐도 신뢰도가 되고 재무 등급이 나오는 법인이라면 뭐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살 때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립을 이참에 했을 때 가능하냐인데 오히려 이제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점수도 없을 거고요. 결국엔 대표자 신용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 같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 대출의 한도가 높다는 그렇죠. 공통된 인식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런 법인들이 보통 매출도 있고 수익도 있고 재무구조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설법인이 아니고. 그렇죠. 자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초기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업자가 대출을 쓴 때는 그 대출의 용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도 점검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법인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받으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증빙이라든지 이런 거 명확히 갖춰야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저희 영상을 정말 잘 보시고 딱 집어주셨어요. 저희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어떤 산출에 대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딱 다셨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즉 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했고 사실은 빠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요거 한번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찾아보니까 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동차 이제 뭐 좀 비싼 거 찬다고 해도 지역가입자분들한테 뭐 부과되는 게 더 커진다 이런 거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가 또 늘 열심히 찾아보고 하지만은 놓친 부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여야죠. 틀렸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네. 요거는 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네, 말씀하시죠. 뭐 저희가 법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가족법인, 농업법인, 뭐 여러 가지 특정법인처럼 이런 법인 형태로 하는 거 아이 니들 말처럼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건 법인 돈이지. 그렇죠. 개인으로 가져갈 때는 결국엔 다시 다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요. 꽤 유리한 게 있어? 제가 표현을 좀 연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칼 같은 거죠. 뭐 사시미 칼, 뭐 전투용 칼, 음. 뭐 면도 칼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거지 법인이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의 이제 8, 90%? 8, 90%는 일단 승계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법인을 만들었을 때 내가 그걸 다 가져가면 당연히 세금이겠죠. 근데 싸울 때부터 주주 구성을 잘해서 가족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걸 가져갈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갈 때 세금 내고 물려줄 때 세금 내는 이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벌 때도 세금을 적게 내지만 물려주는 건 이미 끝났다. 이런 구조를 짜기 위해서 가족법인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뭐 한 20% 정도 되는 분들은 단순한 그냥 소득세 내는 것과 이 법인세 내는 것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소득세율이 센 분들은 뭐 50%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부동산임대를 하나 추가했다. 그게 절반이 세금이잖아요. 합산되니까. 그럼 뭐 수익률이 뭐 일반적으로 4% 난다는데 그분이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금 넣고 말아야지. 근데 적금 넣고 말아야지 하는데 적금 넣어도 또 50%가 세금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경우에 법인을 만들면 내 개인의 소득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뭐 9%에서 19% 이렇게 낮아져서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 돈 빼려면 또 세금 내야 되지 않냐. 근데 나는 지금 안 뺀단 말이죠. 그렇죠. 난 그걸로 더 투자해서 불릴 거고 내 이 많던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내가 욜로가 됐을 때 그때 내가 급여를 받으면 세율이 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건 다 맞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개인에 있을 것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법인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개인화할 거냐에 대한 출구 전략은 또 다른 저에게 이제 그렇죠. 퀘스천을 주시고 저희와 이제 또 미팅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업법인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네. 요분은 사실 제가 전화로 답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거였죠. 조금 이제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뭘까? 작물 재배를 해가지고 그거를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해가지고 만든 음료를 팔기도 하는데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 보면 농업법인의 세금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감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질문하는데 감면이 각 업마다 그러니까 서비스 들어가고 재배업 들어가고 유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도소매. 이게 업마다 구분해서 감면을 받는 게 다릅니다. 재배는 100% 감면, 뭐 유통은 50% 감면 이게 다르잖아요. 이제 5년이 지나버리면 유통이나 이쪽은 감면이 없지만 재배는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따로 구분을 해서 기장을 해줘야 돼요. 요쪽에 대한 소득이 얼마, 요쪽에 대한 소득이 얼마 이걸 나눠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득에 감면이 있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서 기장을 하셔서 네. 비용까지 잘 녹여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된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더 자세한 건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 질문 드렸는데 오늘은 한 줄 평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괜찮은 것 같아요. 댓글에 답하니까 좀 부담도 없고 음. 재밌는데.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문의는 댓글도 좋지만 메일로 주셔야 됩니다. 댓글은 응원만 남겨주십시오.